그 밤 침묵이 보이지 않는 무게를 지닌 듯 느껴지던 순간에 오래된 예언이 다시 울려 퍼지며 이미 역사에 흔적을 남긴 한 남자의 이름을 불러냈다. 그것은 단순한 기억이 아니라 끊임없이 돌아오려는 존재였다. 예언은 뜻밖의 재등장, 한 개인의 운명뿐 아니라 한 나라의 방향마저 바꿀 수 있는 귀환을 예고하고 있었다. 그 귀환은 현실 속 발걸음에만 국한되지 않고 민족의 집단적인 심장을 울릴 수 있는 더 깊은 차원으로 이어져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는 불안을 깨운다. 예로부터 징조와 예감을 중시해온 한국의 심장부에서는 모든 사소한 요소조차 숨겨진 의미를 품고 있는 듯하다. 밤의 어둠, 승려들의 속삭임, 일식 속 그림자의 춤까지 모두가 이성의 범주를 넘어선 차원을 띈다. 이곳에서 신비는 전설이 아니라 움직이는 현실이다. 그리고 이러한 풍경 속에서 윤석열이라는 이름은 고립된 기억이 아니라 의심과 희망, 두려움이 뒤섞인 상징으로 다시 떠오른다. 이 환신은 무엇을 정말로 예고하는 것일까? 어떤 이들에게는 그것이 구원의 신호, 용서와 새 출발을 향한 부름이다. 다른 이들에게는 여전히 극복되지 못한 과오의 기억, 역사 위에 떠도는 심판의 메아리다. 어떤 대답도 확정적이지 않다. 바로 이 불확실성이 예언에 힘을 부여한다. 예언은 확신을 주기보다는 해석을 요구한다. 그리고 성찰을 부른다. 한때 국민의 신뢰를 잃었던 지도자가 다시 상징으로서 혹은 목소리로서 돌아온다는 상상을 하는 것은 곧 그림자와 빛 사이의 딜레마를 마주하는 일이다. 그는 영웅도 악인도 아닌 반드시 해석되어야 할 수수께끼의 중심으로 등장한다. 그의 존재는 단순한 정치적 차원을 넘어서 국가 전체의 정체성과 맞닿아 있는 영적인 울림을 동반한다. 잊혀진 계시에 따르면 이 귀환은 육체적 존재에 그치지 않는다. 끊임없이 되뇌어지는 이름, 사라지기를 거부하는 기억, 세대를 넘어 이어지는 환상, 이 모든 것이 그 귀환의 일부이다. 마치 이름의 각 음절이 과거의 무게와 아직 정해지지 않은 미래의 가능성을 함께 품고 있는 듯하다. 이런 맥락에서 그의 이름은 다시금 징조가 되고 더 큰 무언가를 향한 열쇠가 되며 아무도 외면할 수 없는 경고가 된다. 예언은 정확한 날짜를 명시하지 않는다. 그러나 모든 이가 지켜보는 가운데 어떤 일이 벌어질 시기를 분명히 지시한다. 그 밤이 지나면 나라는 더 이상 예전과 같지 않을 것이다. 사건의 목록도 없고 정해진 각본도 없다. 있는 것은 단 하나. 어두운 하늘을 가르는 번개처럼 예기치 못한 일이 일어나 구조를 뒤흔들고 의식을 일가으며 시각을 바꾸게 될 것이라는 확신뿐이다. 밤의 침묵은 단순한 소리의 부재를 넘어선다. 그것은 미지의 무대, 가장 두렵고 동시에 가장 기다려온 계시가 숨어있는 배경이 된다. 어둠은 단지 빛의 결핍이 아니라 숨겨진 것들의 영역이며 비밀이 보관되고 위대한 결말이 드러나는 장소이다. 바로 그곳에서 한국은 정치의 경계를 넘고 영적이며 예언적인 차원에 닿는 어떤 장면을 목격하게 될지도 모른다. 이 수수께끼는 먼 은유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 그것은 이미 현재 속에 퍼져 있는 구체적인 징조들로 구성된다. 하나의 몸짓, 하나의 결정, 지평선 너머로 드리운 그림자 하나조차도 예언이 실현되는 흐름의 일부일 수 있다. 그렇기에 이 예언은 과거에 속하지 않는다. 그것은 지금 이 순간에도 뛰고 있으며 우리가 살고 있는 시간의 세세한 부분을 더욱 주의 깊게 바라보게 만든다. 가장 핵심적인 질문은 여전히 남아있다. 그 귀환은 구원인가? 아니면 심판인가? 그것은 나라가 화해의 길을 찾게 된다는 신호인가? 아니면 새로운 고통이 민중 위에 내려질 것이라는 경고인가? 이 질문에는 즉각적인 답이 존재하지 않는다. 어쩌면 바로 그 점이 이 계시의 가장 강력한 힘일 것이다. 그것은 우리를 경계하게 만들고 기대 속에 머무르게 하며 미래가 돌에 새겨진 것이 아니라 해석되어야 할 상징들로 이루어져 있음을 자각하게 한다. 그의 이름이 반복될 때마다 우리는 단순한 한 남성을 마주하고 있는 것이 아님을 더욱 절실히 느낀다. 귀환이 실제이든 상징적이든 상관없다. 그 영향력은 이미 존재하고 있다. 그것은 이미 두려움, 희망 혹은 의심의 반응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예언은 그가 살과 피로 나타나야만 한다고 요구하지 않는다. 그의 기억, 그의 목소리, 그의 모습만으로도 집단의 운명을 다시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하다. 그리고 어떤 이름이 하나의 신호가 될 때 그것은 더 이상 그 이름을 가진 개인만의 것이 아니다. 그것은 온 민족이 자신의 불안, 희망, 공포를 투영하는 그릇이 된다. 그렇기에 이 예언은 결코 무시되어서는 안 된다.
그것은 단순한 정치의 이야기가 아니라 한 민족의 영혼을 건드리는 이야기이기 때문이다. 예언은 정확한 날짜를 명시하지 않는다. 그러나 모든 이가 지켜보는 가운데 어떤 일이 벌어질 시기를 분명히 지시한다. 그 밤이 지나면 나라는 더 이상 예전과 같지 않을 것이다. 사건의 목록도 없고 정해진 각본도 없다. 있는 것은 단 하나. 어두운 하늘을 가르는 번개처럼 예기치 못한 일이 일어나 구조를 뒤흔들고 의식을 일가으며 시각을 바꾸게 될 것이라는 확신뿐이다. 밤의 침묵은 단순한 소리의 부재를 넘어선다. 그것은 미지의 무대, 가장 두렵고 동시에 가장 기다려온 계시가 숨어있는 배경이 된다. 어둠은 단지 빛의 결핍이 아니라 숨겨진 것들의 영역이며 비밀이 보관되고 위대한 결말이 드러나는 장소이다. 바로 그곳에서 한국은 정치의 경계를 넘고 영적이며 예언적인 차원에 닿는 어떤 장면을 목격하게 될지도 모른다. 이 수수께끼는 먼 은유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 그것은 이미 현재 속에 퍼져 있는 구체적인 징조들로 구성된다. 하나의 몸짓, 하나의 결정, 지평선 너머로 드리운 그림자 하나조차도 예언이 실현되는 흐름의 일부일 수 있다. 그렇기에 이 예언은 과거에 속하지 않는다. 그것은 지금 이 순간에도 뛰고 있으며 우리가 살고 있는 시간의 세세한 부분을 더욱 주의 깊게 바라보게 만든다. 가장 핵심적인 질문은 여전히 남아있다. 그 귀환은 구원인가 아니면 심판인가? 그것은 나라가 화해의 길을 찾게 된다는 신호인가? 아니면 새로운 고통이 민중 위에 내려질 것이라는 경고인가? 이 질문에는 즉각적인 답이 존재하지 않는다. 어쩌면 바로 그 점이 이 계시의 가장 강력한 힘일 것이다. 그것은 우리를 경계하게 만들고 기대 속에 머무르게 하며 미래가 돌에 새겨진 것이 아니라 해석되어야 할 상징들로 이루어져 있음을 자각하게 한다. 그의 이름이 반복될 때마다 우리는 단순한 한 남성을 마주하고 있는 것이 아님을 더욱 절실히 느낀다. 귀환이 실제이든 상징적이든 상관없다. 그 영향력은 이미 존재하고 있다. 그것은 이미 두려움, 희망 혹은 의심의 반응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예언은 그가 살과 피로 나타나야만 한다고 요구하지 않는다. 그의 기억, 그의 목소리, 그의 모습만으로도 집단의 운명을 다시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하다. 그리고 어떤 이름이 하나의 신호가 될 때 그것은 더 이상 그 이름을 가진 개인만의 것이 아니다. 그것은 온 민족이 자신의 불안, 희망, 공포를 투영하는 그릇이 된다. 그렇기에 이 예언은 결코 무시되어서는 안 된다. 그것은 단순한 정치의 이야기가 아니라 한 민족의 영혼을 건드리는 이야기이기 때문이다. 예언은 정확한 날짜를 제시하지 않지만 어느 날 밤 모든 이들 앞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 시기를 가리킨다. 그날 밤 이후 나라는 더 이상 예전과 같지 않을 것이다. 정해진 사건의 목록도 준비된 각본도 없다. 있는 것은 단 하나. 어두운 하늘을 가르며 번개처럼 나타날 뜻밖의 사건이 구조를 흔들고 의식을 깨우며 시야를 뒤바꿀 것이라는 확신이다. 밤의 침묵은 단순한 소리의 부재가 아니다. 그것은 미지의 무대, 가장 두렵고도 가장 기다려진 계시가 숨어있는 배경이 된다. 어둠은 단지 빛이 없는 것이 아니라 감춰진 것들의 영역, 비밀이 숨겨지고 위대한 결말이 드러나는 장소다. 바로 그곳에서 한국은 정치의 차원을 넘어 영적이고 예언적인 영역에 이르는 무언가를 목격할 수 있다. 이 수수께끼는 먼 은유가 아니라 이미 현재에 퍼져 있는 구체적인 징후들로 구성되어 있다. 하나의 몸짓, 하나의 결정, 수평선 위로 드리운 그림자 하나하나가 예언의 실현을 향한 흐름의 일부일 수 있다. 그래서 이 예언은 과거에 속하지 않는다. 지금 이 순간에도 살아 숨쉬며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의 모든 디테일을 더욱 주의 깊게 바라보게 만든다. 가장 중요한 질문은 여전히 남아있다. 그 귀환은 구원인가? 아니면 심판인가? 이 나라는 화해의 길을 찾게 될 것인가? 아니면 또 다른 무거운 짐이 민중에게 지워질 것인가? 이 질문에는 당장 답할 수 없다. 어쩌면 그 불확실성 자체가 이 계시의 가장 강력한 힘일 것이다. 그것은 우리를 긴장하게 만들고 기대 속에 머무르게 하며 미래가 돌에 새겨진 것이 아니라 해석되어야 할 상징들로 이루어져 있음을 깨닫게 한다. 그의 이름이 반복될수록 우리는 그가 단순한 한 인간이 아니라 하나의 신호임을 느낀다. 그가 실제로 돌아올지, 상징적으로 등장할지는 중요하지 않다. 영향력은 이미 존재한다. 그것은 이미 두려움, 희망 혹은 의심이라는 반응을 이끌어내고 있다. 예언은 그가 살과 피를 지닌 존재로 다시 나타나야 한다고 말하지 않는다. 기억, 목소리, 이미지만으로도 공동체의 운명을 다시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하다. 이름이 신호가 되는 순간 그것은 더 이상 한 개인의 것이 아니다.
그것은 온 민족이 자신의 고통, 희망, 공포를 투영하는 상징이 된다. 그래서 이 예언은 결코 무시되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그것은 단지 정치의 문제가 아니라 민족의 영혼을 건드리는 이야기이기 때문이다. 윤석열이라는 이름은 단순한 기억이 아니다. 그것은 하나의 상징으로 더 큰 수수께끼를 여는 열쇠로 변모한다. 그의 존재는 분기점처럼 등장하며 어떤 이들에게는 희망으로, 다른 이들에게는 두려움으로 인식된다. 이 긴장감만으로도 한국 사회는 거울 앞에 서게 된다. 모든 시민이 공동 운명의 진정한 의미를 되새겨야 하는 순간이 온 것이다. 가장 불안한 점은 이 예언이 놀라움을 말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그것은 모두가 예상하는 일이 아니다. 오히려 충격은 예기치 않은 방식으로 찾아와 확신을 뒤흔들고 기존의 구조를 불안정하게 만들 것이다. 준비는 불가능하다. 사회는 갑작스럽게 충격을 맞이하게 되며 그 충격은 감춰져 있던 진실들을 드러낼 것이다. 바로 이 예측 불가능성이 계시를 강력하게 만든다. 그것은 즉각적인 이해가 아닌 피할 수 없는 반응을 통해 실현된다. 그러므로 그 귀환은 물리적일 필요가 없다. 이름의 반복, 그로 인해 촉발되는 논쟁, 떠오르는 기억들, 다시 살아나는 두려움들, 이 모든 것이 이미 예언의 실현 과정에 속한다. 예언은 피와 살을 요구하지 않는다. 상징이 너무도 뚜렷하게 자리 잡아 수백만의 마음을 흔들 때 그것은 이미 성취된 것이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 신비의 본질이 담겨 있다. 그것은 단지 한 남자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다. 그가 상징하는 것, 용서 혹은 심판, 화해 혹은 단절, 치유 혹은 심판, 그 의미에 관한 것이다. 2025년은 이 상징적 선택이 피할 수 없이 드러나는 무대가 될 것이다. 한국은 이를 외면할 수 없으며 모든 사람은 이 영향을 체감하게 될 것이다. 그것이 새로운 희망이든 다가올 불확실성에 대한 두려움이든 말이다. 이 수수께끼는 정치를 넘어선다. 그것은 영적인 차원을 건드리고 집단의 기억을 자극하며 모든 개인에게 역사라는 무게를 다시 생각하게 만든다. 그래서 예언의 침묵은 더욱 불안하다. 명확한 해석도 정해진 각본도 없다. 오직 해석으로 채워져야 할 공백만이 존재한다. 그리고 그 공백 속에서 신비의 힘은 점점 더 커져간다. 2025년은 단순한 달력의 숫자가 아니다. 그것은 하나의 단절점으로 떠오른다. 예언은 이 시점에 무언가 더 큰 것이 드러날 것이라 말한다. 그것은 한국의 긴 역사 속에 덧붙여질 사건 하나가 아니라 시간을 갈라놓는 충격이며 집단 기억을 다시 써내려갈 수 있는 계시다. 사람들은 아직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해도 그 부름의 무게를 이미 느끼고 있다. 마치 이 해를 향해 나아가는 모든 발걸음이 거부할 수 없는 힘에 이끌리고 있는 듯하다. 이 수수께끼 속에서 윤석열이라는 이름은 주인공으로 등장한다. 그는 단순한 정치인의 귀환이 아니라 피할 수 없는 상징으로 돌아온다. 그의 이름은 논리를 초월한 무게를 지니며 어떤 이들에게는 아직 치유되지 않은 상처를, 또 어떤 이들에게는 구원의 희망을 의미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아무도 외면할 수 없는 신호가 되었다는 점이다. 2025년에 이 이름이 다시 언급되는 순간 그것은 단지 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민족 전체의 운명에 대한 이야기로 변한다. 이 예언이 주는 첫 번째 충격은 기억과 현재의 충돌에서 시작된다. 국민 앞에서 무너졌던 지도자의 기억과 그의 귀환 가능성은 참기 어려운 긴장을 만들어낸다. 그것이 물리적 귀환이든 정신적이든 상징적이든 중요하지 않다. 그의 이름이 다시 논의되고 꿈속에 나타나며 예언의 속삭임 속에서 반복되는 그 자체가 이미 한국 사회가 그 영향력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이다. 이 지점에서 예언은 첫 번째 클라이맥스를 맞이한다. 예언은 명확한 시나리오를 제시하지 않지만 집단적인 각성을 예고한다. 2025년은 단순한 정치적 승리나 일시적인 패배로 기억되지 않을 것이다. 그것은 숨겨져 있던 무언가가 드러나는 해가 될 것이며 그 진실은 누구도 부정하거나 잊을 수 없다. 그날 한국은 자신과 마주하게 될 것이며 오랫동안 외면해왔던 진실을 직시해야만 할 것이다. 이 맥락에서 윤석열의 귀환은 단지 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다. 그것은 그가 상징하는 바 용서와 심판, 화해와 단절에 관한 문제다. 국가 전체가 이 귀환을 어떻게 해석할지 선택해야 하고 그 선택 안에는 수백만 명의 운명이 걸려있다. 이것이 예언의 진짜 힘이다. 그것은 단순히 미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그 중심으로 끌어당기며 누구도 외면할 수 없는 거울 앞에 세운다. 놀라움에서 오는 충격 역시 클 것이다.
계시는 예측 가능한 방식으로 드러나지 않는다. 오히려 갑작스럽고 격렬하게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순간에 나타날 것이다. 국민은 이것이 단순한 정치의 문제가 아니라 영적인 전환점임을 직감하게 될 것이다.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의 경계가 무너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징조가 형태를 띠게 될 것이다. 더 이상 부정할 수 없는 어떤 거대한 것이 작동하고 있음을 느낄 수밖에 없다. 그 순간 한국은 더욱 깊은 내적 분열을 겪게 될 것이다. 어떤 이들은 그 귀환을 희망의 초대로 보며 2025년이 화해의 시대를 여는 시작이 되리라 믿는다. 반면 다른 이들은 그것을 심판의 그림자로 해석하며 새로운 고통과 결과의 시작으로 여긴다. 하지만 이 분열은 예언의 힘을 약화시키지 않는다. 오히려 그 힘을 입증한다. 왜냐하면 분열은 사고를 유도하고 사고는 곧 변화를 이끌기 때문이다. 강도는 더욱 높아진다. 윤석열이라는 이름은 이제 단순한 기억이 아닌 전국 곳곳에서 논의되는 주제가 된다. 그는 토론 속에, 속삭임 속에, 종교적 해석 속에, 영적 환상 속에 등장한다. 마치 2025년이라는 해는 침묵 속에 감춰져 있던 모든 것을 드러내기 위해 준비된 것처럼 보인다. 그리고 침묵이 깨지는 순간 그 침묵은 다시는 예전과 같을 수 없다. 어떤 이들은 이번 귀환을 인류 역사 속에서 반복되어 온 더 큰 순환의 일부로 본다. 지도자는 무너지고 이름은 사라지지만 시간의 흐름 속에서 그들은 다시 돌아온다. 더 이상 사람으로서가 아니라 신호로서 기억이 돌아와 민족을 또 한 번의 심판대로 이끌고 그 앞에서 각 시민은 자신이 보는 것을 해석하고 어느 편에 설지 결정해야 한다. 그래서 이 첫 번째 클라이맥스는 단순히 한 이름에 대한 것이 아니라 영적 전환에 대한 이야기다. 2025년은 한국이 세계 앞에서 자신의 상징들을 마주하고 그 무게를 받아들여야 할 무대가 된다. 더 이상 예전과 같을 수 없다. 예상치 못한 일이 반드시 일어날 것이며 그 계시가 드러나는 순간 누구도 이 예언이 이미 쓰여 있었음을 부정할 수 없게 될 것이다. 이것이 바로 민족이 두 가지 가능성 앞에 서게 되는 순간이다. 이 귀환을 치유의 기회로 받아들이거나 심판의 경고로 거부하거나 긴장은 멈추지 않을 것이며 이 신비는 무관심을 허용하지 않는다. 모든 이가 느끼게 될 것이다. 무언가가 지금 정치도 사회도 이성도 넘어서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이제 윤석열이라는 이름은 더 이상 단순한 기억이 아니다. 그것은 대화 속에서, 사찰에서, 가정의 속삭임 속에서, 조용한 설교 속에서 반복되고 있다. 누군가 이 예언을 믿든 믿지 않든 그 영향에서 벗어날 수는 없다. 이 예고된 귀환은 단지 한 남자에 대한 것이 아니라 그가 상징하는 것, 한 민족의 모순과 아직 아물지 않은 상처에 대한 것이기 때문이다. 이 순간 한국은 정치 이상의 무엇인가와 마주하고 있음을 자각하게 된다. 영적인 무게가 집단 운명 위에 그림자처럼 드리워지고 보이지 않는 힘들이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을 더 이상 부정할 수 없다. 예기치 못한 일에는 날짜가 정해져 있지 않지만 언제든 계시가 실현될 수 있다는 감각이 모든 이의 마음을 사로잡는다. 바로 이 불확실성이 모든 이들을 긴장 속에 묶어두며 매 순간이 예언의 성취로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을 품게 만든다. 예언은 경계를 넘기 시작하면서 실체를 드러낸다. 세계는 다시 한국을 주목한다. 단순한 지정학적 관심 때문이 아니다. 그곳에 설명할 수 없는 에너지가 집중되어 있다는 인식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전해지는 모든 뉴스, 울려 퍼지는 모든 연설, 해석되는 모든 징후들이 하나의 믿음을 키워간다. 이 땅은 단지 역사를 살아가는 장소가 아니라 전 세계적인 수수께끼의 무대가 되고 있다는 믿음이다. 그리고 그 이름이 다시 중심에 떠오를 때 그는 평범한 인물로 나타나지 않는다. 그는 피할 수 없는 징조로 아직 해독되지 않은 계시의 열쇠로 돌아온다. 단지 등장했다는 사실만으로도 예언은 부분적으로 성취된다. 왜냐하면 그의 존재는 대중의 의식을 그 신비 속으로 끌어들이기 때문이다. 그 충격은 압도적이다. 아무도 형태 없는 것에 대비할 수 없기 때문이다. 2025년의 미래는 빛이자 그림자로 동시에 존재한다. 어떤 이들은 그것이 치유의 기회가 될 것이라 느끼고 또 어떤 이들은 심판의 시작이 될 것이라 확신한다. 그러나 모두를 하나로 묶는 것은 이 기대에서 도망칠 수 없다는 사실이다. 온 나라가 숨을 죽이고 마치 되돌릴 수 없는 문턱 앞에 서 있는 듯한 긴장 속에 존재한다. 여기서 걸려있는 것은 정치가 아니다. 그것은 정체성이고 그것은 운명이다. 예언은 한국을 스스로의 거울 앞에 세운다. 그리고 각 시민에게 묻는다.
다가올 것은 구원인가 아니면 심판인가? 그 질문에 명확한 답이 없다는 것이 바로 이 신비를 유지하는 힘이다. 왜냐하면 징조 앞에서 중립이란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것은 입장을 요구하고 해석을 요구하며 각자가 내면을 들여다보고 그 안에서 반사되는 것을 마주하게 만든다. 기대가 커져갈수록 침묵은 더욱 견딜 수 없는 무게로 다가온다. 명확한 사건의 목록은 없다. 어떤 보장도 존재하지 않는다. 오직 하나 예기치 못한 일이 반드시 올 것이며 그것은 이 나라가 스스로를 바라보는 방식을 완전히 바꾸어 놓을 만큼 강력하리라는 약속만이 존재한다. 한국은 이제 상시 경계의 상태 속에 살아간다. 마치 매일 아침이 그 계시가 마침내 실현될 날일지도 모른다는 예고처럼 느껴진다. 이 계시의 진정한 힘은 단지 앞으로 벌어질 일에 있는 것이 아니다. 이미 벌어지고 있는 일 속에도 있다. 민중은 이미 논의하고 있고 이미 논쟁하고 있으며 이미 분열되고 있다. 예언은 이미 의식을 형성하고 믿음을 재편하며 더 이상 억누를 수 없는 불안을 일깨우고 있다. 이것이 바로 이 예언이 먼 미래의 것이 아닌 지금 이 순간에도 실현되고 있다는 증거다. 그리고 마침내 그 계시가 드러나는 날, 그것은 우연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이다. 오히려 세대에 걸쳐 예고되어 온 흐름의 필연적 결말로 인식될 것이다. 예기치 못했던 사건은 형태를 갖추게 되고 그 충격은 너무도 깊어 아무도 무관심할 수 없게 될 것이다. 그것은 한국이 보이지 않는 경계를 넘어 새로운 역사적 순환으로 들어서는 순간으로 기억될 것이다. 가장 인상적인 점은 이 예언이 승리도 패배도 약속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절대적인 영광도 완전한 몰락도 말하지 않는다. 예언은 오직 신비를 말한다. 놀라움을 말한다. 삶의 정상적인 흐름을 깨뜨리고 모든 이가 새로운 시선으로 현실을 마주보게 만드는 사건을 예고한다. 바로 이 충격 속에 계시의 진정한 힘이 숨어 있다. 2025년은 단지 변화의 해로 기록되지 않을 것이다. 그것은 영적 전환의 상징으로 새겨질 것이다. 그 귀환이 어떤 형태로 나타나든 결국 사람들 앞에 꺼내놓게 될 것은 모두가 피하고자 했던 질문들이다. 이 나라는 그 귀환을 새로운 출발의 기회로 볼 것인지 혹은 심판의 경고로 받아들일 것인지를 결정해야만 한다. 그리고 그 결정은 거리에서나 권력의 중심에서만 내려지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각자의 마음 깊은 곳에서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한국은 단순한 정치적 사건의 무대가 아닌 기억과 미래 사이의 조용한 전쟁, 두려움과 희망 사이의 싸움, 그림자와 빛 사이의 충돌이 벌어지는 장소가 된다. 이제 귀환은 일어날지 여부의 문제가 아니다. 그것이 드러났을 때 각자가 그것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그것이 진정한 질문이 된다. 이것이 바로 예언의 무게다. 해답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를 수수께끼 속으로 끌어들이는 것. 그리고 예기치 못한 일이 찾아오는 그 순간 무관심은 더 이상 존재할 수 없다. 왜냐하면 한번 계시가 드러나면 세상은 더 이상 예전처럼 한국을 바라보지 않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제 귀환은 더 이상 한 사람, 한 국가, 하나의 시대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그것은 시간을 초월한 상징으로 역사가 단지 인간의 손에 의해 쓰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세계가 드러내기로 한 수수께끼들에 의해 함께 형성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상기시킨다. 2025년에 다가올 것은 단순한 뉴스가 아니다. 그것은 초대다. 징조를 해석하라는 초대, 예기치 못한 일이 우연이 아니라 모든 것을 초월하는 더 큰 질서의 일부라는 것을 이해하라는 초대다. 만약 이 메시지가 당신의 영혼을 울렸다면 댓글로 당신의 해석을 나눠주세요. 당신의 시선이야말로 우리가 마주한 미래를 이해하는 데 필요한 마지막 열쇠가 될 수 있습니다. 영상의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구독도 잊지 마세요. 우리 함께 이 시대를 넘어 인류 전체에 닿는 신비를 계속 밝혀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떠나지 마세요. 다음 영상이 이미 화면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 수수께끼는 이제 막 그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을 뿐입니다.